5월도 지나고 6월의 첫날입니다. 계절의 여왕이다라고 하는 5월은 이렇게 모든 나무들을 아주 짙푸른 이파리들을 갖다가 뿜어내게 했고, 그 건강한 생명력이 분재를 하는 즐거움을 더욱 진하게 느끼게 해주죠. 그래서 이 나무도 이제 순집기를 해달라라고 소리치고 있는 듯한데, 예솔직이 손이 좀 바쁩니다. 그래서 이제 세지소사 끝나고 이제 그 다음 순서가 이렇게 바닥에서 취목을 기다리는 나무들, 이제 이 손질 끝나면은 얘들은 그때 세 번째로 이제 손질을 하게 되는 나무들이죠. 이 나무들이 여러분이 보다시피 이렇게 많기 때문에, 이 정도가 아니죠. 이 정도가 다가 아닙니다. 이게 많기 때문에 예솔직이 손이 골고루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어쩔 수 없는 경우 생겨나기도 하죠. 그러면 어쨌든 이렇게 나무들이, 건강한 나무들이 보이는 이 틈틈이에서 딱 한 줄 예의인 나무가 있습니다. 자, 어떤 나무냐? 바로 요 나무입니다. 지난 겨울 예술에 입양된 나무입니다. 다른 나무들이 이렇게 건강한 생명력을 뿜어낼 때 얘는 요양원에 들어온 노인 환자를 떠올리게 만듭니다. 더더구나 이 앞에 중요한 가지 하나는 말라버렸습니다. 이 나무만 물을 안 줬을까요? 맥비 안 줬을까요? 자, 우리나라 참 분재계의 현실이기는 한데, 대개 이 경매를 통해서 들어온 나무들 세력이 이렇습니다. 여름에는 잎이 무성해져서 가지가 어떻게 됐는지 구분하기 힘드니까 사기가 어렵고, 나무기 진 상태에서 솟아는 구입하는 것이 원칙이죠. 나무에서 이 나무 모습을 봤는데, 나무가 이런 모습으로 손에 들어옵니다. 물론 그렇다고 고가의 나무는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나무, 그 나무는 의뢰 그러려니 하겠지만은, 이 나무 옆에 어떤 나무와 비교를 해도 이 나무는 확연히 진짜 요양병원에 들어온 늙은 환자를 떠올리게 만듭니다. 자, 이거 지금부터 어떻게 풀어갈지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술표 액비 공장장 이재룡입니다. 제가 저도 이 경매를 통해서 나무를 상당히 많이 사들이는 편입니다. 근데 이 나무 들어오는 것 보면은 대개 90% 이상이 영양실조 상태에서 들어옵니다. 어때, 부감독님은 어떤 것 같아요? 예? 부감독님도 종종 경매를 통해서 나무 사시죠? 예. 들어오는 나무들 영양 상태가 어떻습니까? 다는 아니고, 네. 한 60에서 70%는 조금 세력이 좀 약하지. 우리 부감독님이 사는 수종하고 제가 사는 수종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죠. 저는 이제 잡목의 경우를 많이 사기 때문에, 잡목과 소나무 경우를 많이 사기 때문에 이제 그러는데, 그 나무들이 영양 상태가 약하다라고 하는 그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제대로 분갈이가 안 돼서 들어오는 경우가 태반이죠. 그래서 분갈이 안 한 거는 진짜 많은 거예요. 그 분갈이 안 한 것은 거의 이 경매를 위해서 즉석에서 분갈이 해가지고 올리는 거 있잖아요. 네. 그것 제외하고는 다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나무들조차도 문제가 심각하죠. 네. 첫째로는 때가 아닌 때 분갈이를 했고, 두 번째는 제대로 분갈이를 하지 않았죠. 네. 그냥 보기 좋게 임시 방편으로 마치 분장을 한 배우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죠. 본 얼굴이 아니라는 얘기죠.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 나무 상태를 보았을 때 제가 단언하건대
이 액비보다 좋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차근차근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리죠. 액비 어떻게 만드느냐? 간장을 만드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완전 천연 발효 거름이죠. 이 천연 발효 거름이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뭐냐? 좀 진하게 써도 약하게 써도 나무에 거의 제가 생각할 때는 100%인데 우리 부감독님이 생각할 땐 95% 나무에 해가 없습니다. 원액을 쓰지 않는 한, 그리고 바로 분갈이한 나무에 쓰지 않는 한 나무에 해가 전혀 없습니다. 이건 제가 보장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액비를 갖다가 여러 사람들이 만들려고 했고 또 일부 취미인들은 만들어서 자기만의 비법으로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걸 대량으로 생산하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죠. 일단 만들 때 엄청난 냄새, 부감독님도 아시죠? 예. 네. 제일 처음에는 진한 깨소금 냄새가 나죠. 그렇지. 네. 그러다가 조금 있으면 이제 그 청국장 뜨는 냄새. 네. 그 다음부터 이제 손에 닿으면은 하루 정도는 좀 곤란한 냄새가 나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완전히 익숙해지면은 완전히 발효가 되면은 냄새가 거의 없어지게 되고, 드물게 광주에 사는 우리 구독자님은 3년 정도 묵혀뒀더니 여기서 다시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난다라고 그래요. 아직까지 저는 못 써봤습니다. 그 단계까지는. 어쨌든 간장을 만드는 원리와 똑같은데 핵심은 뭐냐? 발효 기술이죠. 예술은 30년 노하우를 축적을 해서 지금도 이걸 변화를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발전시키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기에 이제 옛날에는 생선을 넣었는데 생선을 넣으면 냄새가 무지하게 오래 갑니다. 어묵? 맞아요. 어분. 네, 어분을 넣으면. 그래서 지금은 골분으로 바꿨어요. 냄새를 좀 줄이기 위해서. 또 골분이 인산, 즉 열매 맺는, 꽃 피고 열매 맺는 나무에 아주 강력한 효과를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분으로 바꿨는데 일단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그러면 사용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액비 언제부터 쓰죠? 언제부터? 예. 4월 5간부터 썼던 것 같은데? 근데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아파트는 좀 빠르니까. 예. 이제 순이 나온 것을 보고서. 그러죠. 예. 순이 성장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줍니다. 그러니까 제가 올해 굉장히 많은 그 질문을 받았었거든요. 4월 중순, 하순 넘어가는데 액비 줘도 돼요? 제가 그렇게 누누이 얘기를 했어도 이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또 이렇게 찍게 됩니다. 이 새순이 돋을 때부터 줍니다. 근데 피해야 될 상황이 있죠. 분갈이한 나무. 잡목은 분갈이하고 나서 지금 오늘이 6월 1일이니까 5월 하순경부터 주기 시작하면 됩니다. 근데 송백류는 달라요. 언제부터 주느냐? 장마 끝나고 나서부터 줘야 됩니다. 왜? 송백류는 살짝 시기가 좀 늦더라고요. 이건 예솔식 분갈이를 한 나무 기준이에요. 그러지 않은 경우는 조금 빨리 줘도 됩니다. 자, 그 다음. 그래서 시기는 그때부터 주고, 그 다음에 열대야가 있는 시기는 피합니다. 줘봤자 소용없어요. 주면 저는 이익입니다. 왜? 소모량이 많아지니까. 그럼 장마철에는요, 장마철에도 물 줘야 될 때 있잖아요. 그때 물 줘야 될 때를 맞춰가지고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액비를 줄 때 바로 줍니까? 물을 주고 나서 조금 있다가 지나서 줍니까? 정답은 물을 주고 나서 한참 지나고 나서 완전히 스며들었다라고 생각되는 순간 그때 주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분에다 물을 줬다라고 그럴 때 이 분 안에 물이 100% 꽉 차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잘 줘도 그래요. 약 한 60에서 80% 정도만 젖고 나머지 흙은 젖지 않습니다.
밑으로 흘러내려도 그래요. 물 주는 각도라든가 방향 이런 것에 따라서 이 물이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이 액비를 주면 이제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겠죠. 근데 물을 한 번 주고 나서 또 액비를 주잖아요. 그러면 이게 빨리 퍼집니다. 이 물이 점령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하려면 너무나 번거롭기 때문에 그냥 한 번 물 주듯이 주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칙은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 주느냐? 물 주는 시간대에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러면 10배로 희석을 해서 줘라. 근데 매번 명품, 이 액비를 갖다 명품 액비라고 해서 바꾸는 데서 이걸 많이 그런 그 영상하고 혼동을 하다 보니까 50배로 줘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뭐 2배 뿌려줘도 됩니까? 이건 발효걸음입니다. 화학걸음이 아니에요. 대개 화학걸음은 2배 주는 거고 이건 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10배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사용을 하는데 그럼 꼭 10배만 타야 되느냐? 아니죠. 아까 여러분들이 봤던 이 소사나무처럼 세력이 약한 나무는 매일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10배로 타서 주느냐? 아니죠. 일주일치를 나눠주는 거예요. 조금씩. 예를 들어 환자한테 밥을 먹일 때 일반인들이 먹는 밥을 한 공기를 다 먹이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나누어 먹이는 것하고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약한 나무에는 약하게 자주 줄수록 좋고 그 다음에 건강한 나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세력을 좀 키워야 될 필요가 있는 나무를 할 때 10배 기준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자기 느낌이 생기면은 좀 가감을 합니다. 그러면은 매일 10배씩 희석해서 나무에 물을, 이 액비를 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죠? 미치지 않을까? 너무 미칩니다. 빨리 회복은 돼요. 근데 액비 소모량이 많아지죠. 가성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주고 싶다. 그래서 빨리 회복을 시키고 싶다 그러면은 한 30배 정도로 줘도 되고 조금 여유가 있다 그러면 한 50배 정도로 줘도 되고 이 10배는 기준이지 이게 딱 정해진 룰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꽃 피는 시기에 주지 마라 그러죠. 꽃 피는 시기에 주지 마라. 우리 나무 철쭉이 굉장히 세력이 약해요. 수간부도 좀 삐실삐실해요. 지금 꽃은 피고 있어요. 액비 줘야 됩니까? 주지 말아야 됩니까? 주지 말아야지. 당연히 줘야죠. 왜요? 이 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나무 건강이죠. 그러니까 나무 세력부터 끌어올리려면 액비를 주고 꽃은 따내야 돼요. 그치, 살려야 되니까. 살리는 것이 우선이죠. 꽃 보는 것이 우선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무 상태를 봐서 건강한 나무를 기준으로 할 때 그때 액비를 안 주는 것이지 나무 세력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는 나무한테는 액비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노화시 열매 맺을 때 액비 줍니까? 안 줍니까? 주지 말아야 돼요. 주지 말아야 되죠. 내 거 다 떨어졌어. 선생님이 하도 줘가지고. 여기서는 열매 맺는 것보다 나무 건강이 우선이니까 그 나무가 작년에 진짜 한 10여 년 만에 분갈해가지고 나무 세력이 엄청 떨어졌었잖아요. 그러니까 올해까지 열매를 갖다 우선 볼 것이 아니고 일단 나무 세력부터 회복을 시켜야 되죠. 그러니까 막 퍼줍니다. 그러니까 노화시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줄 것인가 말 것인가를 판단을 하는데 무조건 주지 마라라고 해서 안 주는 것이 아니고 나무가 약하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액비 주는 것은 본인이 계속 1, 2년 이렇게 사용하다 보면은 나름대로 노하우가 생겨요. 건강하게 키운 나무는 안 주고 열매 붙여야죠. 그것도 오래 봐야죠. 근데 곧 도입한 이 요양원에 온 환자한테 1일 3식이다라고 해서 그 간식거리 제대로 안 주고 영양제도 안 주고 그러면은 꼴깍 그러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나무 상태로 봐가면서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액비 냄새. 우리 예술표 액비의 가장 큰 문제점이 냄새죠. 효과도 좋고 사용하기도 편하고 뒤끝도 없는데 줄 때 냄새가 나요. 왜 그럽니까? 네? 왜 그래요? 가스가 차 있으니까 그러지.
이 발효거름이라 그래요. 발효거름이라 주는데 지금 이 완전 이게 밀봉한 상태거든요. 근데 우리 부감독님이 이 냄새 담을 땐 분명히 이 냄새가 아니었는데 하는 냄새를 잠시 맡아보게 하겠습니다. 부감독님 한번 냄새 한번 맡아보세요. 아, 싫어. 아이 좀 봐요. 싫어요. 한번 해보세요. 알았어요. 내 입으로 안 해보다. 자, 이 밀봉한 상태거든요. 이건 어쩔 수 없이 이거 따내야 됩니다. 이게 그 역회전 방지 탭인데 맡아보세요. 아, 좀 나네. 좀 나죠? 예전보다는 그래도 많이 안 나는데. 아니요. 근데 이게 예. 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는 거니? 이게 지금 담아놔서 계속 발효가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스가 이 안에 차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저 뚜껑 열면서도 푹 하는데 네. 냄새가 나는데 네. 그래도 저 몇 년 전보다는 그래도 덜한데. 그걸 훨씬 들으죠. 네. 실제 따라서 사용할 때는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 근데 받을 때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받을 때 되게 얌전히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지. 택배 과정에서 막 흔들고 뒤흔들고 해가지고 요게 또 가스가 다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이걸 갖다가 아파트 실내에서 확 열면요. 냄새가 확 나지. 네. 그런 경우에 여러분이 당황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바깥에서 미리 열어놓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닫을 때, 닫아서 보관할 때 살짝 이 뚜껑을 갖다가, 여기 다 나왔어요. 가스가 차가지고. 이렇게 닫을 때 꽉 닫지 말라는 얘기예요. 보관을 할 때. 살짝 열어. 요거 해서 이렇게 해서 일부러 이걸 갖다가 드러내지 않는 한 요게 빠지지 않을 정도로만 이렇게 해서 놓고, 그 다음에 지금 액비는 이 통이 자체가 튼튼하잖아요. 여기서 2단, 3단까지 쌓아도 끄떡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관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장소가 많이 차지한다. 이거 되도록이면 햇볕 안 보는데 분재대 밑에다 집어넣어도 되고, 창고에다 넣어놓으면 더 좋고요. 그렇지. 예. 그래서 했다가 1년 묵혀서 이제 사용하시면은 냄새 거의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예솔표 액비는 예솔에서 완성된 제품을 출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하고 같이 액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사용할 때 한번 맡아보면 에이씨 이게 못 쓰겠네 하고 한쪽에다 처박아뒀다가 1, 2년 지나서 이렇게 냄새 맡아보면은 이제 냄새가 안 나거든요. 그러면 그때 다시 전화가 옵니다. 이거 냄새도 안 나는데 이거 써도 돼요? 이거 그때는 완전 진짜 오리지널 슈퍼 프리미엄 액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효과 만빵이죠. 냄새도 없고 최고급 액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통 구입을 할 때 한 통만 구입을 하시는데 한 통이 필요하신 분은 한 통 더. 그래서 한 통은 쓰시고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그래요. 한 통은 쓰시고 한 통은 1년을 갖다 묵혀두고 그 통을 다 사용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다시 또 한 통만 주문하면 되죠. 그렇지.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래요. 평생 예솔 액비에 묶여서 살으라는 얘기냐. 자기는 이 걸음도 주고 저 걸음도 준다. 물론 그러셔도 돼요. 이런 고수분들이 그렇게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 액비 위에 혹시 사용하는 걸음 있습니까? 없지. 근데 꽃 안 핀가요, 사스케? 피죠. 잘 피죠. 추위에 좀 꽃이 얼어버려가지고 여기가 워낙 춥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열면 안 열립니까? 많이 열리지. 소나무 어때요? 쌩쌩하지. 매년 다녀봬도 아무 문제 없죠. 액비만 써도 돼요. 예솔표 분재를 하시는 동안은 만큼은 예솔표 액비만 쓰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그래요. 덩이걸음 올려놨는데 액비 써도 돼요? 당연히 됩니다. 덩이걸음도 유기질걸음이고 이것도 유기질걸음이거든요. 근데 이게 좀 원액만 쓰지 않는다라고 그러면 괜찮은데, 그러면 나는 2배로 타서 줘봐야 되겠다. 어때요? 너무 강한 거 아닌가? 너무 강하죠. 나무가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부대끼입니다. 마치 우리 부감독님이 한꺼번에 10인분 쇠고기를 먹었을 때처럼. 그렇지. 이게 부대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정량이다라고 하는 것이 10배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우리 나무는 너무 많이 액비를 오랫동안 썼더니 나무들이 너무 미쳐서 날뛴다.
그러면 줄이세요.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고 2주일에 한 번. 그치. 그렇게 줄이면 돼요. 그 다음에 10배로 타서 줄 거 20배로 타서 주면 돼요. 매일 주고 싶으면. 매주 주고 싶으면. 맞죠? 그러면 되죠. 그걸로 가감을 하는 거예요. 조정을 하는 겁니다. 지금 예솔 나무들이 지금 다 미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번 주말에는 액비 안 줄 생각이에요. 올해 분갈이한 잡목 분재만 줄 겁니다. 가던 세력이 빨리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조정을 하는 거예요. 자, 해서 이제, 그 문제는 이제 다 해결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정원수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정원수 해주면 정신이 없을 것 같은데. 네, 정원수 해주면은 대개 정원수에서 오랫동안 심어져 가지고 세력이 회복된 나무, 세력이 좋은 나무는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세력이 약한 나무는 줘야죠. 그렇지. 네, 세력이 약한 나무는 주는데 10배로 희석해서 주면은 안 되지 않나, 그건 또? 20배로 희석해서 주십시오. 네, 외행군이 정원수에 줄 때 10배로 희석해 주면은 진짜 거기에 들어가는 물이 엄청 자체가 많잖아요. 진짜 액비값도 안 나오는 경우도 생겨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채소에 줄 때 특히 잎채소를 키워서 먹는 도시 농부들 액비 주면은 벌레 안 생깁니다. 저번에 농약상에 가가지고 이제 그 깻묵 거름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지금 거의 이 진딧물 농약을 쓰지 않잖아요. 그래서 진딧물 우리 건 안 생기는데 그랬더니 이 깨가 참 독특한 거랍니다. 외국인들이 깻잎 잘 먹을까요? 잘 못 먹어요. 그 향 때문에. 향 때문에 못 먹죠. 근데 외국인들 뿐만이 아니랍니다. 심지어 고라니조차도 깻잎 냄새를 싫어한대요. 그래가지고 이 멧돼지나 고라니들이 이렇게 침범하는 이 밭 있잖아요. 그걸 갖다 방지하려면 전부 깨를 심으면 돼요. 그러면 안 달라든답니다. 이게 깻잎을 뜯어먹는 것은 방아깨비나 메뚜기 이 정도? 그 위에 다른 이 벌레들이 침입을 하는데 이상하게 깻묵거름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적인 여기다 살충제를 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벌레들, 그러니까 진딧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 억제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응애도 약간 억제를 한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도시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채소를 키우시는 분들, 쉽게 말해서 무공해 채소를 드시고 싶으신 분들, 액비 쓰시면 진짜 좋습니다. 도시에서 채소 한다라고 그러면 대개 잎채소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떤 분, 전주에 계시는 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약초 재배하는데 잎이 너무나 커져서 걱정이다. 걱정이면은 잎채소 키우시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요새 이 다육이나 야생화 하시는 분들이 이 액비를 갖다가 막 주문하기 시작했어요. 왜? 빨리도 클 뿐더러 번식을 자간을 많이 만드니까 번식을 빨리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 다육이 키우시는 분들이 이 예술표 액비를 갖다가 이제 선호하시기 시작하셨는데 그분들한테 선전 좀 해주십시오. 근데 그건 더 약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더 묽게 타가지고. 어차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물을 주는 다육이들은 많거든요. 그때마다 진짜 20배 정도로만 희석해서 줘도 되고, 좀 빨리 키우고 싶다. 간이 좀 멀어져 갖고 그런데 햇빛을 충분히 쬐면은 그런 현상 안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10배 정도로 희석해서 그냥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동양란을 제외한 석곡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 액비 주면 무지하게 빨리 자란다라고 그래요. 아주 건강해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동양란을 제외한 모든 식물에 유효한 것이 바로 우리 액비라는 거죠. 자, 그 사용 방법은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구입은 예솔분재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구입하시면 되는데, 이 예솔분재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구입하실 때 그 밑에 보면은 상세하게 사용 방법이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전화로 구입하시는 분들은 소문만 듣고 구입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그러는지 이거 어떻게 써요? 그렇게 문을 하시는데, 그래 문을 하시면은 제가 이렇게 사진으로 촬영한
아주 요약한, 근데 그대로 써도 상관은 없거든요. 요약한 그 사진 파일로 제가 문자로 해서 보내드립니다. 그거 따로 저장해 두셨다가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에 말하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원칙에 해당이 되니까 자기 나무의 상태에 따라서 가감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리고 이 액비를 갖다가 예술에 가지고 오실 때, 이걸 햇볕에 보면 이게 빨리 상하잖아요. 예. 그래도 3년은 가거든요. 햇볕을 봐도 튼튼합니다. 그 통이. 그래서 이 통을 가져오시면은 이 통값을 빼드립니다. 이 통값 5,000원씩 빼드려요. 담아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가져가신 분들은 그냥 통 내버리지 마시고 잘 보관하셨다가 가져오시고, 옛날에 사용하던 통은 그 수명이 1년이거든요. 2년째 더 손잡이를 들면은 여기가 다 깨져버립니다. 그렇게 약하거든요. 근데 이것은 이 택배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보관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어서 이 통을 바꾸는 거니까 이 통 잘 보관하셨다가 오실 때 그렇게 해서 가져오시면은 이 프리미엄 액비가 되었던 일반 액비가 되었던 이 통값 자체는 빼드립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액비는 제가 지금 30년 정도를 갖다가 만들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오래됐죠? 우리 부감독님은 스스로 액비를 줘본 적이 거의 별로 없죠? 왜 없어요? 집안에 있던 것들? 네. 근데 귀찮아서 안 주고 그런 적 없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지금은 베란다가 없어가지고 못 키워서 그러지. 예전에 베란다 있을 때는 그때가 좋았습니다. 부감독님한테 액비도 팔아먹고. 근데 요새는 액비도 못 팔아먹고. 자, 그래서 믿고 쓰셔도 됩니다. 특히 경매로 분재를 구입하신 분들, 진짜 나무 세력이 약하거든요. 바로 예솔식으로 분갈이 하기 전에 이 액비로 세력 끌어올릴 만큼 끌어올린 다음에 예솔식으로 분갈이를 하셔야 됩니다. 누구는 나무를 참 키우기 어렵다라고 그러는데 예솔 따라 하면 참 쉽습니다. 예솔표 액비로 세력 끌어올리고 예솔식으로 분갈이하고, 그러면 소나무나 잡목이나 나무가 약해질 염려, 또 병해충에 강한 저항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예솔처럼 이렇게 막 대단히 진짜 공장처럼 어디 바늘 한 틈 하나 꽂을 틈 없이 빽빽하게 관리하지 않는 한 병해충도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나무도 이렇게 좀 간격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예솔은 그러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솔표 액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여러 가지 이야기를 갖다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우리나라 분재가 있는 한 이 거름 사용하시면은 첫째로는 날벌레 안 끓죠. 그래서 줄 때만 조금 번거로운데 조리로 줘야 되거나 해서 조금 번거롭기는 한데, 줄 때 빼놓고는 냄새 거의 나지 않습니다. 줄 때만 잠깐 나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무 저항성을 키우고 어떤 작업이든 가능하게 만듭니다. 순자르기, 사마다 소나무 단열, 그 다음에 철사 감기, 그 다음에 개작 이런 것 할 때 나무에 힘이 있기 때문에 이 액비를 주면 상할 염려가, 작업을 하고 나서 나무가 상할 염려가 거의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이제 예솔이 존재하는 한 이 액비 계속 공급이 되죠. 예솔 분재가 망하면요. 문 닫으면. 문 닫아도 이거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문 닫아도 누군가에게는 이 비법 이대로 물려줘서 계속 만들어낼 겁니다. 왜? 이걸 믿고 의지하는 분들이 1,000명이 넘습니다. 액비 사용하시는 분들. 1,000명이 뭐예요? 거의 한 2,000명 가까이 되겠네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애용을 해주시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명상 따라가십시오. 다만 이 액비 냄새를 없애려고 그러면은 이건 예술 혼자 안 됩니다.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 액비 이렇게 한번 불어주면은 그 다음부터 사용할 때 냄새가 많이 안 나요.
근데 이렇게 할 때 숨을 이렇게 딱 참았다가, 응? 들이마셔갖고 참았다가, 이렇게 한번 풀어주면은 이 안에 고여있던 가스들이 다 빠져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액비에는데 좀 들어갑니다. 모르셨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액비에 대한 종합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동양란을 제외한 모든 식물의 보약 또는 일명 마약이라고도 그러죠. 그리고 고수한테나 초보자한테나 누구나 사용하기 편하고 확실한 효과를 약속드립니다. 자, 이상 예술분재원 공장장 이재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